방금 만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거나 냉장고 앞에 서서 내가 왜 왔지 하고 멈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깜빡임이 반복되면 대부분 뇌에 좋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음식 바로 호두를 떠올립니다. 치매 예방 기억력 하면 늘 가장 먼저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호두를 먹어도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호두보다 먼저 챙겨야 할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호두보다 먼저 반드시 챙겨야 할 그 한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그 영향이 뇌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엉망이면 싹이 안 트잖아요. 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거나 잡초가 무성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소용없습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호두라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뇌라는 땅이 엉망진창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뇌 환경을 망가뜨리는 게 뭘까요? 그걸 알아야 호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뇌에 좋다고 하면 제일 먼저 호두를 떠올릴까요? 호두는 정말 오래전부터 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호두를 반으로 쪼개 놓으면 뇌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옛날 어르신들도 같은 걸 먹으면 그 부위가 좋아진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단순히 생김새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호두에는 뇌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DHA, 비타민 E 항산화 성분들, 이런 영양소들이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호두는 분명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호두 몇 알씩 드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치매 예방하려면 호두 드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 드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몇 달을 먹어도 기억력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고 어제 한 일도 가물가물합니다. 호두가 뇌에 좋다더니 왜 나는 효과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두를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호두가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품질이 나빴을까요? 아닙니다. 호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의 뇌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가 그 좋은 영양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과 그 영양분이 뇌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엉망이면 싹이 안 트잖아요. 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거나 잡초가 무성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소용없습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호두라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뇌라는 땅이 엉망진창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뇌세포가 죽으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뇌세포는 지금도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60살이 넘어도 70살이 넘어도 뇌세포의 대부분은 멀쩡하게 살아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기억력은 떨어지는 걸까요? 뇌세포는 살아있는데 그 세포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공장의 직원들은 다 출근했는데 기계가 고장나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원자재가 안 들어오면 일을 못하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뇌세포는 멀쩡한데 그 세포들이 일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산소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깨끗한 환경도 필요하고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라도 막히면 기억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뇌세포가 아니라 뇌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뇌 환경이 엉망이면 그 영양들이 뇌에 도착을 못하거나 도착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뇌 환경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범인이 뭘까요?
최근 전 세계 치매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치매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의학계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치매는 그냥 나이 들어서 오는 병이 아니라 뇌세포의 퇴화와 만성염증이 합쳐져서 만드는 병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넘어져서 무릎이 붓거나 목이 아프거나 하는 걸 떠올리시죠? 눈에 보이고 아픈 급성염증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몸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 뇌는 이 만성염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정상적인 뇌와 치매에 걸린 뇌를 비교해보면 염증 수치가 몇 배나 차이가 납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염증 물질이 폭발적으로 많이 검출됩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피가 난다는 것은 우리 몸의 방어벽이 뚫렸다는 뜻입니다. 입안에 있던 나쁜 세균들이 그 뚫린 상처를 통해 혈관 속으로 침투합니다. 혈관을 탄 세균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뇌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실제로 2022년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 조직을 검사했더니 놀랍게도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특정 세균의 DNA가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입안에만 있어야 할 세균이 뇌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26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도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입안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로 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 찌꺼기가 뇌세포에 쌓여 기억력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두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입안에서 시작된 염증이 뇌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고 뇌세포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데 좋은 음식이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치과에 가서 비싼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집에서 아주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뇌로 가는 염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십시오. 입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둘째, 식사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십시오.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거나 자주 하면 오히려 잇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저 물로 음식물 찌꺼기를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세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시중에 파는 강력한 가글 제품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화학 성분이 강한 가글은 나쁜 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좋은 균이 사라지면 나쁜 균이 더 득세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소금물로 가볍게 헹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뇌를 지키는 골든타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내 뇌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입안을 깨끗이 관리하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서로 응원하고 함께 실천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건강이라고 적어주세요. 입안 관리가 뇌 건강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안 단속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점검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입안의 세균을 잡았다면 이제 뇌 속에 이미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할 차례입니다. 호두가 뇌에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로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그저 피로를 푸는 휴식 시간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면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목욕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면서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치매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바로 그 독성 물질입니다. 깨어 있을 때는 이 찌꺼기가 뇌 속에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뇌 속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뇌세포들이 수축하면서 뇌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을 넓힙니다. 그 넓어진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콸콸 흘러 들어옵니다. 마치 청소차가 물을 뿌리며 거리를 청소하듯이 뇌척수액이 낮 동안 쌓인 아밀로이드 찌꺼기를 씻어내서 배출시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뇌의 자동세척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만약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차가 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이것이 몇 년 동안 반복되면 뇌 속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찌꺼기가 뇌세포를 짓누르고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천하의 명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제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면제로 억지로 잠드는 것은 뇌 청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뇌의 세척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 단계인 렘 수면과 비렘 수면에 자연스럽게 도달했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기절시키는 것과 비슷해서 뇌세포가 수축하고 찌꺼기를 씻어내는 그 정교한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이 스스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낮에 뇌를 피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낮에 눈으로 들어온 햇빛은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적당한 피로감을 주어 밤에 골아떨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소화기가 일하고 있으면 뇌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방은 아주 캄캄해야 합니다. 작은 불빛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 뇌는 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멈춥니다. 오늘 밤부터는 모든 불을 끄고 암막 커튼을 치고 주무십시오. 그것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일 밤 뇌를 청소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입안을 관리하고 잠을 푹 주무셨다면 뇌는 이제 호두를 받아들일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적 하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적은 뇌를 물리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무서운 놈입니다. 입안을 청소하고 잠을 통해 뇌의 찌꺼기를 씻어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적을 해결해야 합니다. 호두가 뇌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산입니다. 바로 외로움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를 물리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김희신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친구가 없고 대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며 혼자서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외로움이 뇌에 미치는 악영향이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뇌세포는 가장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말할 일도 없고 감정을 표현할 일도 없어지면 뇌는 스스로 할 일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안 쓰는 근육이 마르듯이 안 쓰는 뇌도 위축되는 것입니다. 특히 80살, 9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비결을 보면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어울림이었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같이 웃는 그 시간이 바로 최고의 뇌 영양제인 셈입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는 뇌를 직접 공격하는 흉기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부위인 해마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해마가 공격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내 뇌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취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동네 노래 교실에 나가서 신나게 트로트를 부르거나 교회나 성당절에 가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뇌 건강에 기적 같은 효과를 줍니다. 노래를 부르면 깊은 호흡을 하게 되어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사를 외우면서 기억력을 훈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노래를 부를 때 나오는 엔도르핀과 행복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우울증과 건망증이 심했는데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몰라보게 좋아지셨습니다. 악보를 외우고 사람들과 화음을 맞추는 과정에서 뇌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웅크리고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모임에 나가고 큰 소리로 웃으십시오. 그것이 비싼 영양제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치매 예방 백신입니다. 이제 입안 관리와 숙면, 그리고 즐거운 사회생활이라는 뇌를 위한 튼튼한 기초 공사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호두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이 깨끗하고 튼튼해진 뇌 환경 위에서 호두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 결정적인 섭취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두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의 결정적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식은 열심히 챙겨 먹는데 정작 그 음식이 일할 수 있는 뇌 환경은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구강은 세균으로 가득 차서 염증이 뇌로 올라가고 있고 관계는 단절되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하며 수면은 부족해서 뇌 속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계속 받아서 뇌세포가 공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호두를 먹으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양분은 들어왔는데 작동 스위치가 꺼진 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그 스위치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생활 습관 패키지입니다. 호두보다 먼저 챙겨야 할 그 한 가지는 사실 단일 품목이 아닙니다. 하나로 묶인 패키지입니다. 관계 즐거움, 감사, 스트레스 관리, 수면, 구강 관리, 절주금연, 이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챙기면 뇌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호두와 오메가3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생활 습관 패키지가 어떤 보약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하루 일과표를 제가 짜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십시오.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욕실로 가서 양치를 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밤새 입안에서 늘어난 세균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양치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때 마시는 물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뇌를 깨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가 좋습니다. 삶은 달걀 한 개나 두부 반모, 여기에 김이나 김치를 곁들이세요. 된장국이나 청국장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치셨다면 드디어 호두를 드실 시간입니다. 호두 세 알을 꼭꼭 씹어 드십시오. 이미 입안은 깨끗하고 위장은 활동을 시작했고 뇌는 깨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들어가는 호두의 영양분은 낭비 없이 뇌로 전달되어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전에는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세요.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점심때는 잡곡밥에 생선 반찬을 드시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노래 교실에 가거나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되 생선 위주로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뇌에는 최고입니다. 저녁 먹고 집 주변을 1시간 정도 산책하세요. 몸이 적당히 피곤해야 뇌 청소 시간인 잠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집에 와서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세요. 천이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잠이 쏟아지게 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과 핸드폰을 끄세요. 대신 내일 할 일을 메모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양치를 꼼꼼히 하세요. 특히 치실을 사용해서 이 사이사이 낀 찌꺼기를 제거하고 잇몸을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리에 누워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잠을 청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들어야 뇌가 편안하게 휴식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뇌 환경이 점점 좋아집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1달 정도 지나면 깜빡임이 줄어듭니다. 3달 정도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이름이 잘 떠오르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대화할 때 단어가 술술 나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빨리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습니다. 양치하듯이 세수하듯이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뇌의 건강도 똑같습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좋은 음식이라는 벽돌을 쌓을 수 있습니다. 기초 없이 호두라는 벽돌만 쌓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지금 호두를 먹어도 효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바로 이 기초 공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부터 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잠을 잘 주무시고 즐겁게 사세요. 그리고 그 위에 호두를 얹으세요. 그때부터 호두가 진짜 기적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당부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유전이라고 생각하며 미리 포기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치매였으니 나도 어쩔 수 없겠지 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이시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리건 대학교의 한 유명한 뇌과학 교수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검사 결과 치매 위험이 매우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일을 줄이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즐겁게 사셨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건강하고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유전자는 단지 가능성일 뿐이고 내 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웃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뇌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러니 유전 탓을 하거나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또렷한 기억력과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